여러분이 지금 45세라면 이미 늦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에 S&P 500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서 60세까지 매월 100만 원만 넣어도 원금 1억 8천만 원이 약 4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거든요. 그 15년 사이에 2008년 급 대폭락이 한번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놀라운 건 폭락이 끼어들어도 적립식 투자자는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조건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댓글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 40인데 65세에 배당받을 생각인데 딱 그때 반토막 나면 어쩌냐고요. 이 질문에 공감 누르신 분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이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40대 중반이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20대처럼 30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 실패하면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오늘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본 전제를 깔겠습니다. S&P 500의 배당제 투자 포함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이건 1926년부터 거의 100년에 달하는 데이터에서 나온 숫자예요. 뉴욕 델스턴 경영대학원의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가 정리한 공식 통계이기도 하죠.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률이 약 6.5%에서 7% 정도 됩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수적으로 연 7%, 중립적으로 연 10%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돌려보겠습니다. 연 7%는 물가 반영 실질 수익률에 가깝고 연 10%는 명목 수익률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 기반이고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쟁 팬데믹 금융위기를 전부 포함하고도 이 평균이 유지됐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나리오 하나 순탄하게 간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45세에 시작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습니다. 연 10% 기준 매월 100만 원을 15년간 넣으면 원금 1억 8천만 원, 60세 시점 자산 약 4억 1 천만 원입니다. 원금의 2.3배죠. 매월 200만 원이면 원금 3억 6천만 원이 약 8억 3 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매월 300만 원이라면요. 원금 5억 4 천만 원이 약 12억 4 천만 원이 됩니다. 보수적으로 연 7%로 잡아볼까요? 매월 100만 원이면 약 3억 2 천만 원 200만 원이면 약 6억 3 천만 원 300만 원이면 약 9억 5 천만 원입니다. 연 7%로 잡아도 원금 대비 1.7배에서 1.8배 수준이에요. 65세까지 20년으로 늘리면 숫자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100만 원을 20년간 연 10%로 굴리면 약 7억 6 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 2억 4 천만 원 대비 3배가 넘죠. 200만 원이면 약 15억 2 천만 원 300만 원이면 약 22억 8 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매년 꾸준히 올랐을 때 이야기 아니냐고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가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를 준비했습니다. 시나리오 2 15년 중간에 2008년 급폭락이 한번 터진 경우입니다. 역사적 사실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2007년 10월 고점에서 2009년 3월 저점까지 S&P 500은 57%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기록입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6할 가까이 빠진 거예요. 100년 주식시장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폭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적립식 투자자와 일시불 투자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일시불로 1억을 고점에 넣은 사람은 자산이 4,3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원금 회복까지 약 4년 반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넣는 적립식 투자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폭락 구간에서 같은 100만 원으로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S&P 500이 1500포인트일 때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양과 700포인트로 반토막 났을 때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의 핵심 원리예요.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구간이에요. S&P 500은 이 10년간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9.1%였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동시에 맞은 거죠.
역사상 최악의 10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에 매월 $500씩 적립식으로 S&P 500에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융블로그 웰스 오브 커먼센스의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총 투자금 $60,000가 약 $64,000가 됐습니다. 많이 벌진 못했지만 최악의 10년에도 원금은 지켰다는 거예요. 지수가 마이너스 9%였는데 적립식 투자자는 플러스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했다면요? 같은 매월 $500를 2018년까지 계속 넣었더니 자산이 $300,000를 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바닥에서 계속 사들인 물량이 이후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적립식 투자자에게 폭락은 싸게 사는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무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폭락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수익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됩니다. CNBC도 이 현상을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립식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미래 수익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고요. 피델리티 리서치에서도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지속한 투자자가 회복 후 더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중간에 폭락이 오는 건 괜찮다 치자. 그런데 은퇴 직전에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게 댓글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그 질문이죠. 65세에 배당받을 생각인데 딱 그때 반토막 나면 어쩌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시퀀스 오브 리턴스 리스크, 한국어로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찰스 슈왑, US뱅크, 인베스토피디아 같은 곳에서 은퇴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15년 평균 수익률이 연 10%라 해도 마지막 2년에 50% 폭락이 오는 것과 처음 2년에 오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적립식 투자의 초반에 폭락이 오면요, 아직 자산 규모가 작으니까 하락폭도 적습니다. 거기다 싸게 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죠. 앞서 보여드린 잃어버린 10년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은퇴 직전, 그러니까 14년간 열심히 적립해서 4억이 됐는데 15년 차에 50% 하락이 오면 2억으로 쪼그라듭니다. 은퇴해서 생활비를 뺐어야 하는 시점에 자산이 반토막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주식이 올라도 이미 싼 가격에 팔아버린 뒤니까 복리의 엔진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 순서 위험의 본질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나쁜 수익률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글라이드 패스 전략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서서히 고도를 낮추듯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과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론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뱅가드의 타겟 데이트 펀드를 보면 젊을 때 주식 비중이 90%에서 시작해서 은퇴 시점에는 50대 50, 그리고 은퇴 후에는 주식 30%, 채권 70%까지 내려갑니다. 뱅가드의 공식 글라이드 패스 기준이 그렇습니다. 피델리티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경험 법칙이 100- 나이 공식이에요. 나이가 45세면 주식 비중을 55%로 가져가 라는 뜻이죠. 다만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110이나 120에서 나이를 빼는 변형 공식을 쓰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45세면 주식 65%에서 75% 정도 가져가는 건데 아직 적립 단계니까 이 정도 공격성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핵심은 은퇴 5년 전부터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최대치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곧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US뱅크의 분석에서도 은퇴 전후 5년, 즉 총 10년의 수익률 순서가 은퇴 후 30년의 재정 안정성을 결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55세가 되면 매년 주식 비중을 5%에서 10%씩 줄입니다. 줄인 만큼을 중기채권이나 물가 연동채권 또는 단기국채펀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60세 은퇴 시점에는 주식 40% 내외 채권과 현금 60% 정도가 교과서적인 배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은퇴 직전에 2008년 급폭락이 터져도 자산의 40%만 주식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하락은 20%에서 25% 안팎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100%가 주식이었으면 57%가 빠졌을 자리에서요. 나머지 60%의 채권과 현금은 오히려 주식이 빠질 때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금융분석가 린 엘든의 연구를 보면
주식 60대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약 3년 만에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식 100% 포트폴리오가 4년 반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글라이드 패스보다 더 정교한 전략이 있거든요. 바로 버킷 전략, 우리말로 양동이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찰스 슈업 캐피탈 그룹, 매스뮤추얼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은퇴 고객에게 실제로 권하는 전략인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은퇴 자산을 3개의 양동이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동이는 단기 버킷입니다. 향후 1년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머니마켓 펀드, 단기 국채 같은 극도로 안전한 자산에 넣어둡니다. 이 돈은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깝지만 주식이 폭락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매달 여기서 생활비를 꺼내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양동이는 중기 버킷이에요. 3년에서 10년 사이에 필요한 돈을 채권이나 배당주 채권형 펀드에 넣어둡니다.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만들면서 첫 번째 양동이가 비어갈 때 보충하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 양동이가 성장 버킷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굴릴 돈을 주식에 넣어둡니다. 이 돈은 10년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중간에 폭락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죠. 이 세 개의 양동이를 갖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은퇴 직후에 2008년 급폭락이 터져도 첫 번째 양동이에서 3년간 생활비를 꺼냈으면 됩니다. 주식을 하락장에서 팔 필요가 전혀 없어요. 3년이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하락장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도 저점에서 고점 회복까지 약 4년 반이 걸렸으니까 첫 번째 양동이가 버텨주는 동안 세 번째 양동이의 주식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5세인 사람이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나이별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45세부터 54세까지 20년은 공격의 시간입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매달 넣으세요. 이 구간에서의 목표는 단 하나 봉리의 눈덩이를 최대한 크게 굴리는 겁니다. 주식 비중 80%에서 90%로 공격적으로 가져가세요. 이 구간에서 폭락이 오면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잃어버린 10년의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었던 사람들이 이후에 폭발적인 수익을 올린 걸 기억하세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55세 이때부터 전환이 시작됩니다. 매년 주식 비중을 5%에서 10%씩 줄이세요. 55세에 주식 75%였다면 56세에 70%, 57세에 65% 이런 식으로요. 줄인 만큼은 중기채권 펀드나 물가 연동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글라이드 패스의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겁니다. 58세에서 59세 은퇴일에서 2년 전입니다. 이때 버킷 전략을 가동하세요. 첫 번째 양동이에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합니다.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약 7,2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예금이나 머니마켓에 넣어두는 거죠. 60세 은퇴 시점입니다. 이상적인 배분은 첫 번째 양동이에 현금 2에서 3년치, 두 번째 양동이에 채권 30%에서 40%, 세 번째 양동이에 주식 30%에서 40%입니다. 이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은퇴 첫날 폭락이 와도 3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65세까지 일하실 계획이라면 글라이드 패스 시작을 60세로 늦추면 됩니다. 원리는 같아요. 은퇴 예정일 5년 전부터 전환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S&P 500의 15년 롤링 수익률이에요. 마이클 키체스라는 미국의 유명 재무설계사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S&P 500에 15년 이상 투자했을 때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더 밸런스 머니의 분석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16년까지 S&P 500의 최악의 15년 롤링 수익률은 연 3.7%였습니다. 최악의 15년에도 연 3.7% 플러스였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건 일시불 기준이고 적립식이면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의 순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피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P 500이 향후 15년간 과거와 똑같은 수익률을 낼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블랙록의 2026년 시장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맹신하지 말되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은 존중하세요. 장기 분산 적립식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패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구 전략, 즉 글라이드 패스와 버킷 전략을 함께 가져가세요.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환율 리스크를 간과합니다. S&P 500은 달러 자산이잖아요. 15년 후 달러가 원화 대비 약세가 되면 수익률의 일부가 환율에 먹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가 되면 환차익까지 추가되겠죠. 이걸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환해지 비용이 연일 1%에서 2%가 되기도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둘째, 달러 자산 자체를 은퇴 후 해외여행이나 달러 지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쓰면 환율 리스크가 사라지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거라면 환해지 없이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율은 양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해지 비용이 복리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건 개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다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세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이후 22%가 부과됩니다. 15년 동안 적립해서 2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한 번에 팔면 세금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매년 소액씩 분할 매도하면서 세금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시점을 은퇴 후로 미루면서 세율도 낮출 수 있어요. 45세에 시작한다면 이런 절세 계좌부터 채우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45세에 S&P 500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도 15년에서 20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 10% 기준 매월 100만 원이면 60세에 약 4억, 65세에 약 7억 6천만 원입니다. 연 7% 보수적 기준으로도 각각 약 3억 2천만 원, 약 5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둘째, 중간에 폭락이 와도 적립식 투자자는 분할 매수 효과 덕분에 일시불 투자자보다 훨씬 덜 다칩니다. 잃어버린 10년에도 적립식 투자자는 원금을 지켰고 이후에 그 바닥 매수 물량이 폭발적 수익의 원천이 됐습니다. 셋째, 진짜 위험은 은퇴 직전 폭락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은퇴 5년 전부터 글라이드 패스를 가동하고 은퇴 시점에 버킷 전략으로 2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넷째, 45세에 시작하는 것과 50세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매월 100만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1년, 아니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넣는 전략과 빼는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단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45세에 남은 시간이 25세보다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45세에는 25세에 없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고 지출 패턴을 더 잘 알고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있죠. 흔들림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 이게 45세 투자자의 최대 무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오늘 증권 앱을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5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